네, 데이터 없이 하는 T검정입니다. 데이터는 없고 평균, 분산, 표본 크기만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T검정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서 T검정의 절차를 이해하는 강의입니다. T검정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두 개의 표본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 표본을 x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표본을 x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뽑은 표본을 가지고 통계량들을 구했습니다. x1의 평균을 구하고요. x1의 분산을 구하고 x1의 크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x2의 평균, x2의 분산, x2의 크기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두 개의 데이터가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6개의 통계량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우리의 의도는 F검정을 한 뒤에 F검정의 결과를 가지고 T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F검정은 데이터 없이 이미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T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검정을 할 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엑셀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T검정을 합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간단하게 T검정을 할 수 있죠. T검정을 하게 되면 P밸류가 나오고 이 P밸류를 가지고 기각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스텝 2의 과정은 엑셀이 알아서 해줍니다. 우리는 이 엑셀이라는 블랙박스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블랙박스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 2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2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스텝 2의 첫 번째 단계는 평균과 분산과 자유도를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평균과 분산은 위에서 이미 구한 상태죠. 우리가 자유도를 구해야 되는데요. T검정의 자유도는 등분산 가정일 때와 이분산 가정일 때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등분산 가정과 이분산 가정 여부는 F검정 결과로 결정을 하는데요. 등분산 가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은 F검정을 해서 기각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F검정을 했는데 기각이 되면 이분산 가정으로 T검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등분산 가정에서 자유도는 이렇게 구합니다. 자유도는 DOF라고 쓰고요. Degree of Freedom이에요. 표본 1의 크기와 표본 2의 크기를 더해서 2를 빼주면 되고요. 이분산 가정의 자유도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렇게 구해요. 분자는 표본 1의 크기 빼기 1분의 표본 1의 크기 분의 표본 1의 표준 편차의 제곱의 제곱 더하기 표본 2의 크기 빼기 1분의 표본 2의 크기 분의 표본 2의 표준 편차의 제곱이에요. 표본 1과 2의 표준 편차의 제곱은 표본 1과 2의 분산이죠. 그 분자는 n1분의 s1 제곱 더하기 n2분의 s2 제곱의 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표본 1의 크기도 우리가 데이터를 날리기 전에 구해놨죠. 표본 1의 분산도 구해놨고 표본 2의 크기, 표본 2의 분산, 표본 1의 크기, 표본 1의 크기, 표본 1의 분산, 표본 2의 크기, 2의 크기, 2의 분산을 다 이미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도는 구할 수 있죠. 이 자유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2의 첫 번째 단계는 클리어가 됐죠. 이번엔 두 번째 단계로 가봅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T 통계량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T 통계량도 마찬가지로 등분산 가정일 때와 이분산 가정일 때 달라집니다. 등분산 가정일 때는 먼저 합동분산을 구해줘야 됩니다. 합동분산을 S라고 하고요. S는 표본 1의 크기 더하기 표본 2의 크기 빼기 2 분의 표본 1의 크기 빼기 1 표본 1의 분산 더하기 표본 2의 크기 빼기 1 곱하기 표본 2의 분산 이렇게 구해줍니다. 이게 합동분산이고요. 그리고 T 통계량은 이렇게 구합니다. 분자의 루트 S제곱 합동분산이에요. 합동분산의 제곱 곱하기 표본 1의 크기 분의 1 더하기 표본 2의 크기 분의 1 그리고 분자에는 X바1 빼기 X바 2인데요. X바1은 아까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표본 1의 평균, 얘는 표본 2의 평균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산 가정일 때 T 통계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게 루트를 그려주시고 표본 1의 크기 분의 표본 1의 분산 더하기 표본 2의 크기 분의 표본 2의 분산 분의 표본 1의 평균 빼기 표본 2의 평균 이렇게 구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표본 1의 크기도 알고 있고 표본 1의 분산도 알고 있고 2의 크기, 2의 분산 알고 있고 합동분산 여기서 구했고 표본 1의 크기, 2의 크기, 표본 1의 평균, 2의 평균 표본 1의 크기, 2의 크기, 1의 분산, 2의 분산, 1의 평균, 2의 평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t통계량도 데이터가 없이 위에서 구해놓은 통계량들만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2-2도 클리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단계죠. t분포를 이용해서 p-밸류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t분포를 그린 다음에 t분포에다가 우리가 구한 t통계량을 표시하고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t분포는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냐면 자유도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위에서 이미 자유도를 구한 상태죠. 그래서 t분포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t분포가 결정이 됐어요. 이렇게 t분포가 결정이 됐습니다. t분포는 0을 중심으로 대칭인 함수고요. 이 t분포를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구한 t통계량을 표시를 하고 이쪽의 넓이를 구해주면 그게 p-밸류입니다. t통계량이 이 왼쪽에 나오면 이쪽 넓이를 구해주면 이게 p-밸류죠. 네, 그래서 이 p-밸류는 엑셀에서 t.dist.r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 t통계량이 들어가고 두 번째 자리에 자유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쪽의 넓이를 구해줍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t통계량이 음수가 나온다면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줘 버리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t통계량이 음수인 경우에는 1에서 이 값을 뺀 게 이제 p-밸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식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만 입력하면 t검정이 되도록 엑셀에서 이렇게 수식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단측과 양측의 p-밸류를 계산을 해주는 그런 수식들입니다.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 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정의된 수식들을 보시면서 한 번 더 t검정을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